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을 더하는 더해봄TV 손수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활기차게 박수로 같이 시작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네,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확행으로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4월 끝자락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네,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나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0회 은나노 특강으로 모모 모임 공간 박예진 대표님을 모시고 시니어 지금 도전하라 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줌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박예진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진입니다. 전 창원에서 왔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저 태어나 순천 처음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경치를 보니까 되게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태 제가 어딜 돌아다닌 건가 하고 생각을 들 정도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은 도시더라고요. 맛집도 있어가지고 배불리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오늘 저 시니어 지금 도전하라 요 주제로 할 건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청춘도다리 요런 책을 쓴 사람이고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뮤지컬도 하는 여자고요. 창원에서 경남 창원, 혹시 창원 온 적 있으세요? 네. 아,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아, 네. 아, 네. 네, 거의 창원에서 모모 모임 공간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 교육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당장 도전을 하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무슨 도전을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또 첫 제 인상을 보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덤빌 듯이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살짝 심리 테스트 약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물론 요거는 재미로 보는 건데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100% 맞을 거야 요거에 목숨 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살짝 그림을 보면 여기 밧줄이 있어요. 4개.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긴 밧줄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느 건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요걸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A를 고르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라고 그러면 부끄러워하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를 고른 분들은 번뜩이는 공간 지각력이 있는 분이래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이제 그 영역이 뛰어나서 건축가나 발명가에게 요 영역이 많다고 그럽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B를 고른 분, 냉철한 논리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분들은 수학자나 과학자 같은 직업. 그런 분이 계셨나 봐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C를 고른 분은 이분들은 화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만점 화술을 가지고 작가나 선생님이 이 유형에 많다고 그러시네요. D를 고른 분들은 서글서글한 친화력, 사업가나 정치가 스타일이 친화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도둑심보가 있는 정치가 그건 좀 곤란하겠죠. 네.
어느 부분인지 제가 왜 여러 심리 테스트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가졌냐면 저마다 다 다른 장점이 있고 저마다 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안 좋아하는 부분만 단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각 영역별로 다 다르지만 나의 특징이나 나의 장점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뛰어나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좋은 점만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요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연령대가 10대, 20대는 안 계시죠? 있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카메라 하시는 분만 20대구나. 근데 보통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교과서적으로, 나의 인생은 굴곡졌어. 아니면은 한 편의 교과서와 같고 나의 인생은 스토리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충우도 겪었던 저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알아서 뭐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더 많은 굴곡진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스토리도 많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아. 별 큰 일도 없고 별 자잘한 일도 없고 그냥 그랬어. 근데 다 지나고 보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 순간순간은 다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과서가 있고 정답이 있는 거면 좋을 텐데 그쵸? 답도 없고 문제 해결하기 되게 힘든 순간순간이 있는데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기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어땠냐면 저는 집이 되게 조금 하게 예전에는 거의 다 가난했겠죠.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바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바람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되게 좀 많이 불운해서 여기저기 이사를 좀 많이 다닌 편이었어요. 1년에도 여러 번 다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꼭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밑에서 이런 떡볶이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죠. 떡볶이 가게를 하려고 졸업을 했어요. 물론 상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 멍청해 보여도 좀 그렇게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학교를 장학금을 다녀서 대학 등록금은 안 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모은 돈으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덤볐구나. 가격세도 비싸고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 경남 창원이 어떻게 보면 거기 좀 큰 도시잖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느끼기에는 되게 작은 도시다. 창원 마산은 무조건 나는 부산이나 서울을 가서 대도시에 가서 성공을 하리라는 생각에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수시로 갔어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잘 곳도 없죠. 그냥 버스를 타고 가서 강남 터미널 주변에 지하상가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이한 상가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지나서 보면 던킨 도너츠였는데 그때는 도너츠 가게 이름도 별로 있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도너츠 가게를 보고 저거는 될 것 같아. 저거는 우리 동네에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 안에 샵인샵으로 조그맣게 점포를 팔아서 그거는 알아보니까 이제 돈이 별로 많이 안 들고 내가 저 도너츠만 때우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저걸 하겠다고 했더니 할머님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데 여자가 장사해서 뭐하게 시집도 못 간다? 그렇게 드세면 안 돼. 라고 말씀도 하시고 엄청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강인하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또 포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돈도 없고 여자 어디가.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게 신데렐라가 되어보자.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2개월 반 만에 만난 지 되게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고급진 것만 쓰시고 먹고 주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데렐라가 됐다. 그런데 1년 정도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저도 사업을 하고 싶고 의기양양이 둘 다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어르신들이 할 수 없어 니네들은 경험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쉬었다가
저희 시아버님 건물에서 운이 좋았던 거죠. 아버님 건물이. 물론 조금 후미진 곳이었지만 가게 거기서 해. 라고 했는데 상권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아닌 거예요. 이 상권에서 뭘 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93년도 였어요. 1993년도. 그때 세븐일레븐이나 이렇게 편의점이 지금은 이제 GS지만 LG 뭐 이런 거 이제 갓 들어올 때였어요. 아, 그럼 동네 슈퍼는 있지만 편의점 같은 게 없다. 야간에 음식을 사고 싶거나 물건을 사고 싶은데도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편의점을 해보자. 그런데 메이커는 다 돈이 비싸고 많이 드니까 제가 이름을 그냥 지었어요. 왔다 갔다 아무 때나 다닐 수도 있고 편할 수 있다고 해서 프리타임이라고 짓고 자유롭게. 그런데 이제 뭔가 무슨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프랜차이즈 같아 보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프리타임 마산점이라고 짓고 했는데 꽤 잘 됐어요. 물론 아버님 건물에서 했으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도 조금 많은 혜택을 받았겠죠. 그렇게 하고 잘 됐는데 시댁 건물에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조금 뭐 마찰이 있을 저랑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의외로 되게 온순한 사람이에요. 예, 남편이랑 조금 충돌이 있어서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대구를 가게 됐어요. 대구에 전 또 아는 사람이 없고 근데 거기 가서 뭘 하지?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제가 돈이 없이 이제 떠났어요. 그때는 떠날 때 조금 후미진 곳에 오니까 아, 여기서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먹는 장사가 제일이라던데 그럼 먹는 장사를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피자 가게였어요. 제가 똥손이라 뭘 만들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배워가지고 피자를 시장에 가서 피망도 사고 버섯도 사고 해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피자를 해서 배달을 다녔는데 우리 동네는 피자를 먹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수요가. 그런데 조금 더 오토바이나 아니면 차로 이동을 하면 조금 고급진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피자를,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쵸? 그때는 피자를 먹는 게 조금 고급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 피자를 배달을 하고, 그때도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어요. 뭐 피자헛이나 이런 거는 직영이었고, 지금 프랜차이즈를 내주는데 직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자 가게를 하고 했다가 이제 요게 피자 가게도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교육에 신경을 써야겠다. 남편한테 가게를 맡기고 해서 저희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솔교육 신기한 한글나라, 아기나라가 있어요. 근데 영어나라가 런칭이 된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광고를 하고 영어나라가 있어서 아, 우리 애도 거기 영어나라를 시켜야겠다. 재밌게. 그랬는데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지방에는 없어요. 프랜차이즈를 나올 때 되면 다음 달에 광고가 나갈 건데 보고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신문만 진짜 눈이 빠져라고 봤어요. 그래서 진짜 프랜차이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화를 해서 언제 그 교육받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고 할까? 그냥 내가 직접 지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서울을 또 갔어요. 제가 요렇게 어학계통을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미스 때 잠시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나라 지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지사를 따서 와서 영어나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한 영어나라를 초창기부터.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학습지 같은 거는 전화를 와서 해주세요 하면 나가서 수업을 하면 되지만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영업을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본사에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기는 그 사업부 팀이 무조건 띵동하고 가라. 하고 난 다음에 문을 안 열어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쩌다가 누구세요 하고 문만 열면 발부터 끼워 넣어라. 치여서 문을 닫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진입을 하게 되면 액자를 먼저 봐라. 그래서 와이프가 패권을 쥐고 있는지 남편분이 인상이 어떤지 잘생겼는지 아니면 남자답게 생겼는지 요걸 먼저 파악을 하고 아 남편분을 꽉 쥐고 계시겠네요. 뭐 요런저런 멘트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꼭대기에서 요렇게 전단지를 찍으면서 띵동띵동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줄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문을 열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사실
잘 안 열어주시긴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어쩌다가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 순순히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교육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설명드린 대로 다 설명을 했는데 커피도 내주고 평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여쭤보셔서 저도 아는데 얘기하고 진짜 입이 진짜 뺏싹바싹 마를 정도로 2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내밀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밀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을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남편한테 여쭤보고요. 요렇게 되면 계약이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건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저렇게 영업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영원하라도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아랫지방 창원에서 우리 아가씨네 부부가 언니 우리 이걸 하고 싶어. 아이가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면 안 돼서 요걸 주고 저희가 시작한 게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저희가 대구에 살 때 앞산공원 쪽으로 갔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레고가 이렇게 끼우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끼워서 조형물로 그냥 있는 것만 봤는데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가르칠까 해서 봤는데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 전단지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프랜차이즈를 내서 해보자 해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경남 지방의 마산, 창원, 김해, 진해 이쪽 지역을 다 해서 거제까지 수업도 다니고 프랜차이즈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학원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제법 짭짤하게 장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 지사를 내주고 저도 여러 개를 바꿨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레고 지사들이 많이 부산 경남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집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혹시 여기 토즈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서울이나 부산엔 많아요. 그런 모임 공간 같은 곳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건 뭐지? 나도 하면 꽤 수요도 있고 괜찮겠는데 해서 제가 레고를 다 정리하고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 레고를 할 때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다른 업을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보통 옷가게 하는 분은 옷가게, 식당 하시는 분은 식당, 학원은 학원인데 너무 종류를 많이 넘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다 다 특이하게 처음 스타트를 시작하고 이것도 하니까 대부분 다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던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모모예요.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모두의 모임 공간, 모두 모여라 이런 뜻으로. 강의장이 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서 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올 수 있게끔 강의장 같은 경우는 50인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음료는 무제한으로 그냥 드실 수 있어요. 차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모모 마크는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로 보이세요? 네네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나갈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세미나를 하든 회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손을 맞잡고 악수도 해서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었던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특강 등도 이루어지고 독서 모임도 새벽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덕주로 저희 토요일마다 7시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되게 인원이 많으세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나비 독서 모임이나 멀티플렉스 독서 모임을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분들이 진짜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엄청난 분들도 오시고 책도 진짜 다 읽고 오시고 내공도 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저의 스토리는 지금까지 이제 뭐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도전을 할 게 있니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저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할 것이고 그 일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하다 만 게 있어서 공부를 해서 지금 박사 수료 상태인데 논문을 또 써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뮤지컬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춰요. 여기 찾아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
보여자가 적거든요. 여기 있어요. 나름 제가 미스 때 어린이 합창단에서 안무 지도를 했어요.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 KBS 어린이 합창단에서 했는데 그런 경험이 헛된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할 때 조금 쓰임이 있나 봐요. 저희 단장님이나 지휘자님이 에이스라고 표현을 해주시던데 감사히. 저기 PD 선생님도 있는데 제가 방송국 다닐 때 PD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PD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더럽고 피곤한 직업이래요. 네. 피곤하고 더러운 직업이래요. 예. 근데 되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란 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은나나 특강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도 대단하고 강사 섭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제가 오늘 10번째더라고요. 이 잘못바람하면 10회인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서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지금 세 분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써놨죠, 피터 드러커라고. 요 책을 낸 게, 요 분이 95살에 책을 내셨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당신의 저작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저자 활동을 하셨대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작가들은 몰라도 이런 그림 보면 누가 그린 건지 그렇죠. 이 피카소 이분은 70대에 그 미술 사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90대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고요. 여긴 제가 그 첼로 치는 첼리스트인데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97에도 신작 발표를 한다고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우리 지금 은나노 특강이고, 대부분 노후, 이렇게 얘기하면서 50대, 60대들이 많으시면 이제 끝났잖아. 근데 예전이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저는 미스 때 60대면 기력이 없겠지? 나는 이제 어떻게 여생을 마감을 할까, 궁리를 해야겠지 생각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70대인데, 저보다 더 힘이 좋으세요. 산도 더 잘 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다가온 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건강만 잘 지키면 우리도 끊임없이 몇 번의 도전을 더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분 누군지 아시죠? 코비 오빠. 스티븐 코비. 7가지 석간 때 요 책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래요. 근데 사실 위험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이 제일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게 변화래요. 특히 지금 더 하잖아요. 코로나 앞뒤로 다 했는데, 이제 좀 지나면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 끝날 거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다 적응하잖아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이런 삶이겠구나. 지금에 맞춰가지고 수능을 하거나, 지금 상황에 맞는 자기 직업이 어떤 거든, 거기에 맞춰서 또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가본 길에 대해서는 되게 저쪽 안 가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여기 혹시 자기 사업 하시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세요?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하고 싶다. 사업하시는 분은 직장 다니고 싶다. 그리고 사업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은 나 좀 집에서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가정에서 가정 경영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 뭐 좀 해야지. 주변에 누구도 하고, 누구 영희 엄마도 하고, 너 철수 엄마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하시던데, 가야지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남자랑 결혼을 안 했으면, 아니면 내가 이쪽에 뭐 다른 도시에 가서 직장을 가졌으면, 아니면 사업을 했으면, 아니면 내가 저쪽 공부를 더 해서 공무원이 됐으면, 여러 가지 후회를 하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길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까, 행복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는 지금 돌아볼 연세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좀 돌아볼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돌아보면 글쎄 저는 지금 반백살은 넘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젊은 편이죠. 그렇죠? 반백살 넘어도.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 그것도
다 나의 운이 좋았구나. 과연 그 길을 갔다면 그런 힘든 일이 없었을까? 그냥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 순간순간이 힘들었을 뿐이지 지나고 나면 다 행복했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삶이 나쁘기만 했을까 하고 이게 웬일이니 60초 안에 불행해지다니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60초 안에 불행하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7명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주변에 7명만 생각나는 사람. 왕따는 아니시죠? 한 명만 생각난다, 남편만 생각난다, 와이프만 생각난다 이런 분 안 계시죠? 7분 정도 떠올려 보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하면 물론 내공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 보통은 3명, 5명 정도 떠올리라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왜? 외모도 비교가 되고 학력도 비교가 되고 그 집은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집 남편은 더 잘난 것 같은데 그 집 와이프는 더 예쁜 것 같은데 그 집 와이프는 밥을 더 잘 차려주는 것 같던데 그 집 며느리는 더 좋던데 그 집 사위는 더 좋던데 그 집 누구는 취업을 더 잘했던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확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를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결승점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목표치에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목표치가 다 같았기 때문에 같은 데로 달려갔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 쭉 해서 1000등까지 정해졌는데 목표치가 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되면 다 각자 1등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부분. 또,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인 분은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시고, 좋아하는 거에 나는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꼭 해야지 제가 행복하고 가슴이 뛰기 때문에 계속 법을 바꾸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 했어요. 물론 그 일이 성공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일이 좋고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있고 내가 그 일이 가슴 뛰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해서 이뤄냈기 때문에 야 너는 실패한 게 없잖아. 나중에 돼서 말년에 실패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운이 좋게 실패는 안 했지만 그게 과연 실패를 안 한 걸까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무지 이뤄낸다고 힘들었어요. 다 초창기 했거든요. 레고도 그렇고 한솔 영어나라도 그렇고 모모도 그렇고 지금도 모모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모 스테이크인 줄 알고 오셔가지고 모녀지간이 저 조합은 여기 올 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오셨을까 싶어서 가면 주문 안 받으세요 이러신 분 계세요. 주문을 일단 가면 뭐 메뉴판 안 주냐고 이렇게 화를 버럭 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감자고 혹시 모모 스테이크인 줄 알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가 뭐예요? 오셔도 오늘도 저희가 단체가 왔는데 제가 여기 오려고 나오는데 앞쪽에서 두 분이 서성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모모는 이름도 참 많이 바꿔주셔요. 여기 모모랜드가 어디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 놀이동산이 됐어요, 우리 집도. 모모랜드 여기에요. 들어가시면 공간인데 다른 분 예약하신 분 성함 얘기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데스크에서 직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처음에 하자마자 잘 됐겠어요. 보통 식당이나 커피숍은 오픈바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면 광고를 하면 새 집이 생겼대. 맛집인가? 아니면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분위기 어떤가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는 홍보를 하려고 해도 한참 걸리고 또 다녀가신 분들이 만족해야 또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오는 거라서 1년 정도 저는 계속 마이너스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신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 말도 되게 좋아해요. 그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인디언들이 100%. 근데 다 기우제를 지내면 다 비가 다 온대요. 그건 뭐 100% 비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했다가 포기하는 건 그냥 이게 실패인 거죠.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이끌려면은 끝까지 해내는 거. 근데 사실 또 엄밀히 지나고 보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진짜 실패는 아니잖아요. 우리 히딩크 왔을 때 그분 덕분에 저희가 원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엄청 붐이 불었잖아요. 그분이 되게 면밀히 이렇게 카메라도 보고 사람들도 투입을 해서 분석을 참 많이 했대요. 근데 분석을 했을 때 보고 누가 어떻게 실수하는지 실패를 하는지를 많이 보고 분석을 한 결과 실패 요인을 줄이는 게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니는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해서 저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렇게 피구하잖아요.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해요. 이게 공이 오면 난 차라리 빨리 맞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 공이 나한테 떨어져가 나한테 공을 주면 내가 이걸 누구에게 쏘아주고 던져줘야 될까? 나 때문에 이 뒷사람들이 막 민폐가 아닐까? 막 키가 있으니까 어디던가 맞아가지고 튕겨서 나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되게 겁을 먹었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축구를 했으면 나한테 볼이 왔으면 나는 어쩌면 그걸 안고 누웠던지 손으로 쥐고 골대를 갔던지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잔잔한 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으로 가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거든. 노력을 하란 말이야. 뭐 실패해도 되지. 뭐 아직까지 괜찮아. 더 해. 열심히 해. 물론 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도전 안 하잖아요. 왜? 나이가 있어서 도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 아이들이나 우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도전을 안 하고 나이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다 다니던 직장을 때리치고 나와서 도전을 하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남편이 한다면 우리 아이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 저는 이제 제가 일을 계속 뭐 좋게 말해서 사업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사업 아이템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팁을 약간 드리자면 우리가 촉이 있고 관심이 있는 일은 잘 보이죠. 임산부 눈에는 임산부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임신을 하니까 임부복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그냥 풍성한 원피스만 입었는데 저거 내가 가져 입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거.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였거든요. 빨간 명찰 해가지고 왔는데 모모를 하는데 빨간 명찰만 보면 야 니는 공짜 니는 공짜 어찌나 그런 옷들이 많이 보이는지 관심 있는 부분은 많이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자기 일이 어느 영역에 있든 자기 영역에 있는 게 촉, 관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보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우리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